임 대표님, 네. 최근에 또 정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네. 김은경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네. 혁신위원장인지 태보위원장인지 네. 알 수가 없는 분인데 이 서로가 찾기가 뭐 말할 수가 없는데 며칠 전에는 나이 든 분은 그 투표도 비례해서 이렇게 줘야 한다. 그러니까 네. 여명, 잔명 그렇죠. 그 비례해가지고 투표권을 줘야 한다 해가지고 이거 노인 폐마 발언 아니냐. 그렇죠. 세대 갈라치기다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비난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숙을 하고 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풀이를 했네요. 뭐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한강에다 화풀이한다 그런 말이 있던데 아니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을 혁신하기 앞서 자기 대가리 내부부터 혁신해야 됩니다. 아니 말을 하는 게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했냐면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에 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분노가 일었다. 아니 왜 네. 부원장이 그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문재인 때 임명했어요. 네, 문재인 때 임명한 때 사람 임명했는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되고도 그 자리에 좀 더 있었다 나왔죠. 뭐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네. 뭐 네. 한 몇 개월 한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분노가 왜 일어요. 그런? 예. 그러니까 참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 그리고 대학 교수에다가 네. 한국외대 무슨 법학전문대학 교수라는 사람 아닙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런 식의 얘기를 그리고 무슨 농가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내가 치욕스럽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이 나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근 학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도 안 합니다. 윤석열이가 이래요. 네,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전문가들을 다 당기고 있다. 다 갖다 꽂아 넣는 거다. 학회를 통째로 해서 그러다 보니 자기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안 끼어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 되면은 각계각층 사람들 모아서 각계각층을 전문가 포용해서 써야죠. 포럼도 만들어서 좀 얘기 좀 듣고 예를 들면 요즘에 왜 주차장 LH 아파트 주차장에 철근 안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서 네. 이런 것도 대책을 좀 세우고 이게 할 일 아니에요? 네. 그 공사는 문재인 때 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도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교양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저는 네? 하나는 네. 함량미달의 교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요새 워낙 덥다 보면 더위를 먹는 수가 있잖아요. 더위를 먹으면 헛소리가 좀 나와요. 네. 그런 거 아닌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위 먹어서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지금 약간은 이런 증상이 오래됐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원장 되면서부터 헛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함량 미달이고 그 성격 파탄 좀 비슷하지 않나. 아니 지난번에 되자마자 뭐랬어요?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또 이낙연을 겨냥해서는 개파를 살려서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낙연은 들이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허위모사를 자처한 거죠. 예. 또 뭐 초선 의원들 만나고 나서는 코로나 때 학력저하 학생을 보는 것 같다. 조재선 의원을 아니 무슨 코로나 때 혁신위원장 되다 보니까 완장을 딱 차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게 없는 아나무인 같아요. 그러니까. 저 김어준 네. 스타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의 기능은 딱 하나예요. 매품팔이라고 있어. 매품팔이. 예. 조선시대 때 양반이 죄를 지면 관에 가서 곤장 맞았는데 예. 돈 없는 종들이나 머슴들이 대신 맞아줬어요. 그럼 맞다가 죽기도 했어요. 양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에 돈을 받았잖아요. 예. 대신 그 매품팔이라고 해서 매품팔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워낙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으니까 국민이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헛소리를 해가지고 예?
이재명보다 더 한심한 놈이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예. 왜 새들도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구렁이나 큰 새가 공격하려면은 어미새가 막 가서 공격하는 쪽에서 그 구렁이를 자기한테 공격하도록 유도하잖아요. 네. 그 새끼 새를 지키려고. 네. 그러니까 김은경이가 이재명 지키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나이 들었다고 투표권을 차별 두자는 게 맞다고 아들이 얘기하면은 웬만한 어른 같으면 너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1인 1표제고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게 헌법 정신이다. 그리고 나이 든 어른들의 경륜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폐기와 개혁 정신 이게 융합이 돼야지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좀 투표할 때 열심히 좀 참여하고 네. 이런 것도 어른들이 좀 해줘야 되고 청년들도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말이 맞아. 우리 아들 참 똑똑해. 제가 보기에는 저기 어디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 오은영 의사 그 금쪽 뭐 상담하는데 예. 그런 데 가서 좀 상담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혼내야죠. 그거를 맞다고 또 청년들 모인 데서 떠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또 해요. 저도 중학교 다 우리 겪었습니다만 네. 1, 2학년 때 무슨 여명 투표, 1000명에 따라서 투표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관심도 없죠. 네. 이 김은경 아들이 똑똑하기는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둔재해서 그런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없고 어디 가서 노을 국냐고 만화도 좀 보고 뭐 그럴 국리만 그렇죠.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는 김은경이가 자기 얘기를 아들을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아들을 왜 끼어가지고 하냐 슬쩍 이거야. 한 거예요. 예.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예. 자기가 얘기하면 요거도 먹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거죠. 혁신위원이라는 거는 정말 민주당이 혁신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공천제도라든지 당대표가 저 범죄자잖아요. 저런 걸 어떻게 바꾸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렇게 뜬금없는 소리는 하니까 저건 혁신위가 아니죠. 적어도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은 나름대로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국가 원수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말 한마디 없이 윤석열 열 몇 번을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우리도 웬만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렇죠.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뭐 이야기하다 보면 네. 그 직함을 빼기도 합니다만은 지난달 26일이죠. 네. 국회 국토교통위가 열렸고 네. 그 자리에서 원희룡 네. 장관이 이 양평 고속도로 이 사건은 이재명, 이해찬 이 사람들이 거짓 선동을 해갖고 이렇게 됐다 해갖고 네. 거기다가 대표를 안 붙였다 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당신 친구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현직의 네.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친구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안 된 거죠. 인간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혁신을 합니까? 그렇죠. 우선 인간이 되고 나서 무슨 혁신을 자기 혁신부터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네.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냥 노인입니까?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에 앞장선 어떻게 보면은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밑잘사라고 그러죠. 밑잘사.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에요. 우차사도 아니고 밑잘사. 이게 미래가 짧은 사람. 미래가 긴지 짧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느님 역할이지. 연대 김영석 명예교수 봐요. 1920년생이니까 지금 103살인데도 글도 쓰시고 쌩쌩해요. 누가 먼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지는 그건 하늘의 영역입니다. 미래가 짧니 길니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김은경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국회도 초선이 더 오래 할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선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군대에서 이등병이 결정을 해야 해요. 군대 생활 더 많이 그렇죠. 하고 오래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고 직장에서도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해야죠. 인턴이 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투표권의 자유평등 네.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그게 아주 옳은 얘기고 맞다고 이 얘기를 주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똑똑하다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비명에서도 비명원들 다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당내 분란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라 당을 파괴위원장이죠. 파괴위원장.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우리 당을 혁신하러 왔느냐 도와주러 왔느냐 그분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파문이 오래 갈 겁니다. 옛날에 정동영 의원이 그때 오래전에 대선 앞두고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하러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까지도 어른들만 모이면 화를 내요. 어른들. 노인 폄하 발언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거. 그렇죠. 그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 뭐 유시민, 조국 뭐 여러분 있죠. 김용민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그 계보를 잇네요. 이 발언은 오래 후유증이 갈 겁니다. 그 왜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있어요. 예. 그 황혼의 반란이라고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노인들 만나서 잡아와가지고 약 먹여서 다 죽여요. 그 주인공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잡혀요.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마지막 소설이 나오냐면 너도 언젠가 노인이 될 거다. 예. 저는 항상 저는 항상 젊을 것 같죠. 여기도 젊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저도 나이가 이제 보니까 58세인가 59세예요. 저도 젊지 않습니다. 사실상 노인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금방 70대고 80대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이 혁신위원장이라고 있다 보니까 존재감도 없고 혁신안은 내놓는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들러리 혁신이라도 좀 앞세워갖고 방탄을 할까 했더니 집만 되고 있잖아요. 집만 그럼 돼요. 빨리 이거 혁신이 해체하고 네. 비대위로 가든가 뭐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전공법으로 가야죠. 지금은 이재명이 하는 척 쇼만 하고 있어요. 근데 데려와도 혁신위원장도 좀 혁신할 사람은 데리고 오면은 옳은 소리 하면 유인태 전 정무수석 네. 같은 사람 네. 데려다가 해야 혁신이 네.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마 오자마자 혁신의 첫 번째는 범죄자 나가는 거다 그럴 거예요. 범죄자 대표 웬 말이냐? 네? 그러면은 이재명이 곤란하니까 이런 사람은 안 데리고 오고 만만한 어디 김은경 같이 머리가 좀 약간 빈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건데 그건 국민들이 다 그 속임수나 꼼수로 다 알죠. 허수아비 혁신위원장 세워놓다 보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허수아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하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골라도 저런 분을 골라왔느냐 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다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상식도 없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왜 혁신을 해야 되는지 혁신을 해서 당을 어떤 당으로 만들 건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방향이 돼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혁신위원들도 보니까 면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척 보면 입맛이라고 딱 봐도 비디오 보면 알죠. 비디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